원래 계명을 강행해 주면 그 규정에 대해서만 위반된 무효다라고 끝냈는데 이 그와 관련된 반사회적 행위가 이제 법률행위 있으면 이 법률행위가 반사회적 법률행위인가를 판단할 때 기존에 있는 계명을 강행 규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 시험 지문이 온다면 판례는 선례한 부수 기타 사회질서를 판단함에 있어서 개별 강행 규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틀린다는 거죠. 고려한다. 이 점이 이제 신용협동조합이 여조공원, 단란주의 여조공원한테 돈 빌려주고 선물금 받는 이런 형태, 보조가 선물금 줄 때 그 관련되는 이 사례도 무효이고요. 그 외에 강행 규정 위반인 동시에 이제 반사회적 행위로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윤락 알선행위, 이것뿐만 아니라 윤락 알선 하면서 선불금 주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세 번째 그 증권 거래사가 망하는 경우는 이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자보호 기금이 있습니다. 망하더라도 그 일정 부분에 대해서 투자 자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는데, 그는 그 투자자를 보호하는 건데, 원래 금융기관이 증권회사한테 돈을 받을 텐데 약속금을 받아놓은 겁니다. 음을. 그거는 투자기관이 돈 빌려준 거죠. 투자기관이 돈 빌려준 건데, 그걸 갖다가 이제 증권회사가 부도 날 것 같으니까 그 약속금을 그 투자자금 보호기금에 해당될 수 있도록 그걸 대체로 바꾸는 거죠. 둘이 합의해서 예탁금으로, 보호대상의 예탁금으로. 그런 것은 이 증권거래법 위반되지만, 그러니까 일반 채권을 투자 보호대상 기금으로 전환하는 거. 그것이 이제 원래는 채권인데 투자자를 보호한 기금에는 해당되지 않죠. 이걸 부도 날 것인가 이걸 바꾸는 거. 이런 것은 그 개별 강행규정도 위반되지만 정의에 반하는 거 봐서 강행규정 위반인 동시에 이것도 무효가 된다. 두 번째, 변호사법 위반되는 겁니다. 그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제 소송을 성소시켜주는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토지를 성소 대가 토지 부동산의 일부 이전받는 것.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소송을 상담해서 그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요사는 변호사가 아닌 사무장이므로요. 성소시켜주는 대가로 일정한 소송 성소 대가로 부동산을 일부 이전받는 거. 이거는 변호사법도 위반되지만 그 취지가 소송 업무의 적정성 유지라든지 정의 수단으로 볼 때 위반된다 봐서 이거는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다. 그러니까 이런 시험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 강행규정을 고려한다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되고, 강행규정을 반사의 질서를 판단할 때 강행규정을 고려해서 판단한다는 거. 개별 강행규정이 있으면 그 관련된 그 법률행위에 관련된 강행규정이 있으면 강행규정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반사적인가 여부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는 강행규정 그 법 자체로서 무효가 되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만, 그걸 고려해서 반사의 질서에 해당돼 가지고 그 당해 법률행위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윤락 알선 모집하면서 선불금 지급했는 거라든지, 그 일반 채권을 투자보호기금 대체 전환을 하는 것은 증권거래법에 위반되면서, 또 하나는 반사의 질서 행위는 무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변호사법 위반돼서 소송 의뢰 성소 대가를 받는 것, 이런 것은 강행규정 위반 동시에 반사의 질서 행위로 무효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개 지문 정도 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 개별 강행규정과 반사의 질서 법률은 별개인데 불구하고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는 중요한 판례니까 기억을 하시고요. 이 반사의 질서 위반되면 효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효과입니다. 이게 위반된 효과 무효죠. 무효입니다. 위반된 법률은 무효다라는 게 103조인데, 다만 이행이 된 경우
불법 원인 급여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746조 조문이 있단 말이에요. 관련 조문이. 우리 746조 조문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입니다. 이제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 했다 하더라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을 상대방이 부당이득 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그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을 제한하는 기준입니다. 그 지지는요, 그 국가가 잘못된 일을 해놓고 그걸 반환 청구한다는 것은 국가라 하여금 쓸데없는 곳에 국가 권리를 행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불법 원인 급여가 되면 이제 반환 청구할 수 있는데 우리 법조문 746조에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 그 이익을 반환 청구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일방 당사자에게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즉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746조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불법이 뭐냐예요. 불법의 의미. 판례가 불법의 원인이 뭐냐라는 거죠. 불법이란 것은 선량, 풍속, 기타 사이질서에 위반 행위를 우리는 위반된 법률 행위를 불법이다라고 봅니다. 즉 강행규정 위반은 개별 강행규정 위반은 포함이 안 된다 이 소리입니다.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 행위로 이전된 경우 반환 청구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 원인 급여의 의미가 그거다. 그래서 개별 강행규정 위반된 경우 무효이면 반환받을 수 있다는 거고 반사회질서 위반된 무효다. 물론 개별 강행규정이 위반되면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 되면 반환 청구 못하죠. 결국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니까 불법 원인 급여고 이되면 반환을 청구 못한다 말이야. 이게 이제 반환 청구 못한다라는 취지가 뭐라고요?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 국가 권력을 사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을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도 청구 못하고 결국 물권적 청구권도 행사 못한다. 첫 계약 맺어가지고 아파트를 첩한테 이전해 줬다면 첩은 계약이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부당이득 상태죠. 그러면 첩을한테 아파트 이전해 줬던 사람, 그 사람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해달라고 할 수 없고 또 무효니까 첫 계약에 이전에 무효니까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 취지다. 국가한테 일절 도와달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도와달라고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상대방이 반사적으로 소유권 취득한다라는 것이 판례다. 그것이 불법 원인 급여와 물권적 청구 행사 관계다는 거죠. 근데 이 반환 청구 의무와 관련해서 반환 청구 못하는 이유는 재산이 국가한테 도와달라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재산이 종국적으로 이전돼야 됩니다. 재산이 종국적으로는 이전이 됐을 때 그걸 돌려 못 달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종국적인 재산이 이전된 걸 의미하니까 예컨대 도박 자금으로 1억을 빌리고 이 사람 채무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소유권 이전 넘겨한 거죠. 양도담보로 한 거죠. 등기가 이 앞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채권자 앞으로. 채권자 앞으로 이전돼 버렸으니까 도박장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전 등기돼 버렸으니 이쪽에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아니라
도박 자금으로 이렇게 도박 자금으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건저당을 설정한 것은요. 건저당을 설정한 것은 이 도박 채권자 돈 안 주면 경매한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전 등기된 것이 아니라 경매 청구한다는 것이니까 요거는 뭐요? 다시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거죠. 도박 자금을 근거로 해서 청구한다.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고 다시 이건 청구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저당 설정한 것은 이거는 종국적인 재산이지 않으니까 불법 원인 급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결국 소유자가 이 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소유권을 침해하는 무효인 등기를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배제 청구권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소유권에 의한 방해배제 청구권은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죠. 소유권 자체가 이전된 것이 아니니까. 종국적 재산이 이전된 것이 아니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취지에 관해서 종국적인 재산이 이전된 것을 말하지 예컨대 양도담보된 것은 완전히 이전되니까 말소 청구 못하지만 이 건저당 설정한 것은 말소 청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이제 반사이제 효과와 관련입니다. 근데 이 수익자 일반 당사자만 불법이 불법이 있는 경우 이게 이제 746조 단서 조항이더만. 746조 단서. 요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 판례가 고리대금업자 예를 들면 뭐 1,000만을 빌면서 연이율이 뭐 지금 대부법에 의하면 대부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연 뭐 4할 정도 된단 말이죠. 4할 정도.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받지 못하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이자를 연 뭐 400% 받았단 말이에요. 400%. 그러면 뭐 훨씬 많이 받아갔잖아. 그럼 이 사람 채권자만 불법이 있고 채무자는 피해자는 말이에요. 채무자는 불법이 아니다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사람만 불법자니까 이 사람은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거죠. 수익자 일방에만 이제 불법이 있으니까 이 부분. 그래서 고율의 이장, 통상의 이율 한도는 초과된 부분은 채무자는 반환 청구할 수도 해. 채권자만 불법이 있으니까요. 그 반환 청구할 관련해서 여러분들 이제 불법성 비교인데 우리 판례는 실지 않았어요. 사기도박 사건입니다. 사기도박은 그 사기도박 피해자와 사기도박자 둘 다 불법자죠. 둘 다 불법자인데 그 중에 불법성을 비교를 해보면 사기도박자가 훨씬 나쁜 사람이죠. 훨씬 나쁜 사람이다. 불법이 더 크단 말이죠. 그래서 사기도박 피해자는 사기도박자한테 이전했던 부동산을 반환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746조 단서조항을 유추 적용해서 불법성을 비교해서 더 큰 불법자는 반환 청구 못하지만 약한 불법자는 더 큰 불법자한테 반환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법 원인급여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효과입니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효과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 이외에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는 다른 무효와 달리 이거를 돌려달라고 못한다. 무효임이 이행된 경우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아주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법 조문도 103조가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던 또는 요약 시간에 배웠던 이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도 관련해서 알아둬야 된다. 왜? 유효냐 무효냐도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 불법 원인 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제 기본 강의 시간에 배웠던 해외 연수 파견에서 3년간 파견 회사에서 파견시켜서 교육시키고 돌아오면 3년간 근무하도록 하는 그 약정은 유효다라는 것이 이제 반세 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배상하면 나갈 수 있다.
그 외에 비자금 은닉 사건이라든지 또는 강제집행 멘탈 목적으로 통정을 표시한다든지 명의신탁하는 법률행위라든지 또는 양도소득세 회피라든지 또는 투기 목적이라든지 상속세 멘탈 목적하는 것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가 아니다. 그것이 비록 개별 강행 규정에 위반된 무효일지 몰라도 또 처벌받는 건 별개라 하더라도 적어도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는 아니다라는 걸 주의해야 된다. 또 국가이원진 공권력 행사는 의사표시 하자 문제지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판례. 예. 그 다음에요. 이게 반사의 질서 법률이고 강행 규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법률의 목적과 그래서 강행 규정 자 105조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를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거고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반사의 질서 법률행위 있지만 또 개별 강행 규정 위반돼도 무효이죠. 근데 개별 강행 규정이 뭐냐? 법령 중에 법조문이 나올 때 법령 중에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 규정이라고 그러고 관계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이라고 그랬죠. 예. 강행 규정 어휘는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관계 있는 규정. 이게 그러면 이 강행 규정에 위반되는가 여부, 위반되면 이제 뭐여야 되죠? 위반되는가 여부. 판단. 성립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이것도 이게 계약 체결 당시에는 법령이 없었어요. 그럼 위반되지 않았다면 그 이후에 제정된 법령에는 위반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설사 그 소급입법을 정하더라도 해석상 제한을 받는다는 판례다.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가 법이 있어서 위반된 무효이면 나중에 그 법이 폐지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에서 그걸 따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 당시에 무효였다면 나중에 강행규정이 폐지되더라도 무효이고 성립 당시에 법률행위 무효가 아니었다면 나중에 제정된 법에 의해서도 무효가 되지 않는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우리 판례집에 실려 있고 그러면 이제 성립 당시에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면 이건 주관적인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죠? 자기는 개별 강행규정에 위반되는 점 몰랐다. 그럼 그거는 개인적인 사유다 말이죠. 그건 고려하지 않는다. 다만 이제 이게 개별 강행 중인데 객관적인 판단하는데 개별 강행 중에 있는 경우는 위반되면 무효죠. 그것이 이제 우리 법에 여러 가지 있고 특히 그 명문을 둔 것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서 토지거래 허가하는 건 무효죠. 그런 내용들이 명문의 규정이 있고 또 부동산 실명제법에 위반돼서 명의시탁하는 것은 법의 명문 규정 두고 있죠. 이거는 위반된 무효죠. 근데 이제 해석상 이제 개별 이 규정이 위반된 무효다라는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해석상 무효다는 게 있다. 명문을 둔 게 있고 해석상 인정되는 것이 있다. 해석상 인정되는 게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것이 여러분들 판례에 결론만 좀 기억해 놓으면 효력 규정으로 반 판례들 보면 공인중개사법에 위반돼서 스스로 초과 부분 받았다든지 또는 변호사법 위반돼서 그 법률 상담 등을 해서 소송 상담을 했다든지 그로 받는 수수료 이런 것들 그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라든지 또는 정권거래법을 위반해서 정권회사에 대해서 손실보전 약정을 한다든지 투자를 했는데 피해를 보더라도 정권회사가 보전을 해주겠다 이런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효력규정이 위반돼서 무효입니다. 그다 뭐 그 국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인과 계약할 때 일정한 요건 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따라야 되고 위반되면 무효다라는 것. 또 관할청은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는 관할청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종교단체라든지 또는 사찰 재산 이런 것처럼 이런 것은 문화관광부 장관의 허가가 떨어져야 기본재산을 사업할 수 있습니다. 또 학교법인 같은 교육청의 허가를 받아야죠. 그렇지 않고 팔면 무효죠. 그런 것은 다 효력규정 위반돼 무효다. 이게 무효에 해당되는 소리고